안녕하세요. 개 알려주는 남자 수의사 이세원입니다. 견생 20세 시대 짜장이가 함께 왔는데요. 오늘은 좀 손님이 많죠. 제가 손님이긴 한데요. 어쨌든 저희 채널에 오신 손님이신데 오늘 예시 자매 짜장이와 함께 그 궁금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컨텐츠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일단 채널 물론 너무 많이 알고 계신데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짬 유튜버 예시! 리니. 지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자매가 같이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는 예시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이렇게 저희 채널 출연해 주셔서 너무 저도 영광이고요. 네. 오늘 짜장이 함께 반려하고 계신데 궁금하신 부분들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무엇이든 물어보게 컨텐츠 가장 대표적인 질문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네. 먼저 짜장이죠. 네, 이름이 네, 벌써 자기 소개 지금 해달라고 하는데 짜장이 소개 한번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짜장아, 일로 와봐. 짜장아. 짜장이는 우선 지금 1살이고요. 그리고 웰시코기랑 말리노이즈 믹스입니다. 여아입니다. 네, 맞아요. 어쨌든 지금 제가 잠깐 체크하기도 했지만 너무 건강하고 집안 환경도 너무 관리를 잘 해주고 계신데요. 어쨌든 반려견을 입양하신 계기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좀 계기가 있으셨나요? 저희는 원래 강아지를 아예 한 번도 키워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다 갑자기 임시보호를 처음 시작하면서 짜장이가 3번째 임시보호를 하던 친구였어요. 3번째 마지막으로 임시보호를 하다가 짜장이한테 약간 애틋한 정도 생기고 그런 계기가 돼가지고 짜장이하고 같이 가족이 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같이 네. 데리고 계신 거고 짜장이를 처음 봤을 때 이제 임시보호였지만 입양을 하게 된 어떤 인상, 첫인상 처음 봤을 때 어땠는지. 근데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부분인데요. 그 3마리의 친구를 저희가 임보를 했었잖아요. 근데 짜장이가 유독 성격이 정말 이상했어요. 네. 짜장이가 40일 때 왔는데 네. 저희를 처음 볼 때부터 막 화를 엄청 내고 첫 생김새도 특이했어요. 네, 약간 너구리 같이 생긴 게 계속 저희를 보면서 짖고 막 물고 이게 너무 심해가지고 제가 얘는 진짜 임보를 하다가 못하겠는데 약간 이런 생각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미운정이랄까 이게 정이 들어버려가지고 점점 저희랑 이제 신뢰가 쌓이고 이제 그런 행동이 사라지는 걸 보면서 약간 좀 더 정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약간 입양을 결심한 것 같아요. 저희랑 잘 맞아요. 되게 시끄럽고 네. 되게 특이하거든요. 우리 스타일이에요. 아마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주셔가지고 다양한 질문을 받아보기도 하셨고 또 두 분 자매분들께서 또 궁금하신 내용들 저희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릴 거고요. 우선 이 무엇이든 물어보게 컨텐츠는 유튜브 채널에 올라갈 텐데 해당 채널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금은 동물행동권 카라에 전액 기부할 예정이셔서 그런 좋은 일에 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반려하시면서 궁금하셨던 내용 있으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그 강아지를 입양한 게 처음이다 보니까 약간 초보 견주로서 좀 궁금한 것들을 여쭤보고 싶거든요. 네. 짜장이는 이제 기본 접종이 다 끝나기는 했는데 만약에 강아지를 입양했을 때 강아지를 입양하면 처음 해야 되는 접종 약간 정보 이런 거가 네. 좀 궁금하거든요. 다들 궁금해하시잖아 그런 거. 맞아요. 먼저 강아지가 생후 8주령이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접종이 시작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강아지를 데려올 수 있는 어떤 법적인 나이가 또 8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양샵이나 어디 딴 데서 분양을 할 때 한 8주령 기준으로 처음에 오게 되는데 해당 이제 분양을 받았을 때 접종이 어디까지 됐는지 확인을 우선 해야 되고 보통 접종 차수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데 종합 접종, 그다음에 코로나 장염, 캔넬코프, 신종플루, 광견병 이렇게 5가지에 대한 접종을 순서대로 보통 강아지는 2주 간격으로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접종을 다 순차적으로는 다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차수의 접종이 다 끝나고 나면은 네. 이제 막 이 친구처럼 1살 약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또 따로 추가적으로 접종을 해야 되는 게 있는지. 우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접종이 다 끝나고 나면 항체가 검사라는 걸 하기도 하거든요. 항체가 검사했을 때 조금 부족하게 나오는 항목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그 부족한 항목에 대해서는 바로 접종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렇고 만약에 부족하지 않다, 지금 짜장이처럼 충분하게 나왔다, 그럼 보통 1년 단위로 보강 접종을 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중성화를 하게 되잖아요. 네. 보통 중성화를 하게 되면 그때 검진을 아주 기초적인 혈액 검사나 엑스레이 같은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때 확인하고 뭐 수술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한 1년 단위로 건강검진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럼 짜장이는 항체 검사를 끝나고 나서 해가지고 좀 한 지 오래됐거든요. 네. 그러면은 다시 한번 해봐야 되나요? 그래서 추천되는 방법은 그냥 1년에 한 번씩 보강 접종을 맞아도 되지만 아니면 1년 정도 지났을 때 다시 한번 항체가 검사를 해서 또 충분한지 아니 부족한지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다만 광견병 주사의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꼭 맞춰주셔야 돼요. 네, 법적으로 이제 1년에 한 번씩 맞아줘야 되고 혹시나 그러면 안 되겠죠. 물림 사고 같은 게 발생했을 때 광견병 접종 유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꼭 잘 맞춰주셔야 돼요. 너무 새로운 사실이에요. 저는 이제 끝나가지고 안 해도 되는 줄 알았거든요. 어머 세상에. 맞아요. 병원으로 달려가야 되겠네요 지금. 네,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약간 그 애기 강아지들을 다 임보를 했었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가끔 막 뭔가 아파 보이고 그리고 막 좀 자다가도 숨이 잠깐 안 쉬어지나? 처음 키우다 보니까 되게 별게 다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날 혼자 인터넷에 강아지 심폐소생 방법 약간 이런 걸 검색해 본다던가 네. 약간 응급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되게 막 찾아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좀 알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응급 상황에 대한 어떤 처치 방법들을 잘 알고 계시면 좋고 주변에 24시 동물병원을 가장 가까운 병원을 알아두시는 게 좋기는 해요. 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응급 상황에 대한 모든 처치 방법들이 그 병원을 가기 전까지 해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24시 병원을 알아둬라가 첫 번째가 되겠고 그 다음에 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 뭐 예를 들어 이물질 같은 거 먹었다. 그래서 목에 걸리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식도 이물로서 뭔가 캑캑거리거나 아예 목에 걸려서 뭐 침 흘리거나 숨을 잘 못 쉬거나 이럴 수 있는데 그때는 강아지도 이제 하임리법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소형견하고 중대형견 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네, 소형견은 뭐 사실은 애기들이 작다 보니까 빨리 이렇게 좀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배를 압박해 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짜장이 같은 경우에 지금도 공을 물고 있지만 그래도 목에 탁 걸렸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사실상 이 상태로 비유를 들면은 살짝 뒤집어 가지고요 애기 이제 뒷다리가 위로 올라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배를 아예 쿡 눌러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목에 걸렸던 것들이 툭 튀어나올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해줬을 때 목에 걸렸던 어떤 커다란 간식이나 이런 이물질 같은 것들이 튀어나올 수 있고 그 와중에 빨리 한 분은 24시 병원 갈 준비로 응급병원을 갈 준비를 빨리 해주셔야 돼요. 저희는 짜장이 기본 케어를 병원에 가가지고 지금까지 항상 맡겼었거든요. 근데 짜장이가 병원을 너무 무서워해가지고 이제는 병원에 기본 케어를 안 맡기고 집에서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기본 케어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발톱이나 귀 청소 제일 못해요. 귀 청소는 거의 못해요. 원래 잘 안 물려고 하거든요. 근데 확 물려고 하고 너무 싫어해서 한쪽 귀밖에 못해요. 넣자마자 다 털어버리고 넣자마자 그리고 다 털어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짜장이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랑 같이 해주면 제일 좋은데 이걸 이제 행동학 교정할 때 그 역조건 형성이라 해서 귀에 물 넣고 이제 세정액 넣고 발톱 자르고 이게 짜장이한테는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와 반대되는 어떤 좋아하는 거 있죠. 예를 들면 윌리엄도 괜찮아요. 윌리엄을 내어주면서 이제 이렇게 귀를 지금 만져도 가만히 있거든요. 아니면 제일 좋은 건 원래 간식이긴 해요. 간식을 이렇게 물려주면서 세정액을 아예 귀 속에다가 또르륵 넣고 귀를 조물조물 만지면 되거든요. 발톱 깎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원래 발 잡는 거를 제일 싫어해요, 애들이. 그러면 이제 발 잡는 걸 어떻게 편안하게 할 거냐. 그럼 일단 발톱 깎기부터 무서워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바로 발톱에 대는 게 아니라 발톱 깎기 보여주면서 그냥 보여주면서 간식 하나, 보여주면서 간식 하나 이런 식으로 계속 훈련을 좀 긴 시간. 그럼 발톱 깎기가 보여지면 이제 일단 기분이 좋을 거예요. 간식이 오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또 그 다음 순서는 또 발톱 깎기를 바로 또 깎는 게 아니라 발톱 깎기를 또 발톱에 그냥 톡톡톡 이렇게 두들겨 주고 또 간식 주고 간식 주고 이렇게 하면은 또 발톱 깎기가 발톱에 와도 괜찮구나 이런 걸 느끼거든요. 그 다음 마지막이 이제 깎는 건데 이런 식으로 좀 긴 시간 좀 장시간 동안 일단 발톱 깎기에 친해지는 것들 순차적으로 좀 해주시면은 결국 모든 훈련이 이 방법이 다 통하긴 하거든요. 싫은 것들을 좋게 하는 그렇게 해주면은 아마 기본 케어를 집에서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항문낭 같은 경우에는 어느 주기로 짜주는 게 좋은지
항문낭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저는 보통 소형견 5kg 미만이나 아니면 엄청 작은 애들만 조금 주기적으로 짜달라 말씀드리고요. 짜장이 같은 중형견 이상에서는 자연적으로 배출되는 경우도 좀 많습니다. 대변 볼 때요. 그리고 만약에 배출 잘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짜장이가 예를 들어 꼬리를 쫓는 행동을 한다든지 가려우니까, 아니면 엉덩이를 끌거나 똥꼬스키. 똥꼬스키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짜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주기가 사실 뭐 자주 짜준다고 하면 목욕할 때마다. 그럼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약간 초보 견주들을 위한 그런 팁들이 있을까요? 제가 뭐 늘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동물병원을 가기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위한 방법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예, 뭐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저도 소개를 좀 해드리고 있는데, 그냥 병원 갔다가 하지 말고 아무것도 뭐 살 거만 사고 돌아오세요. 바로 수의사 선생님 만나지 말고. 그러니까 저는 저희 병원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그냥 병원 왔다 가라고 해요. 그냥 로비까지 왔다가 그냥 가시라고. 그런 병원에 오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병원과 좀 친해져야 된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사상충이나 이런 것들 예방을 할 때 집에서 해주시는 것도 좋지만 병원에 가서 하는 걸 우선 추천을 드리는데, 그게 뭐 물론 약간의 비용 차이는 있습니다만 갈 때마다 그걸 하면 애기들 기본적인 체크를 좀 할 수는 있거든요, 매달. 그러면 뭐 사소한 변화라도 이제 수의사 선생님이 봐주실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조기에 예방할 수 있고, 그리고 짜장이가 크면서는 아직은 어려서 괜찮은데 건강검진 자주 하는 걸 말씀드려요. 뭐 어린 나이에는 1년에 한 번, 그리고 7, 8살 넘어가는 노견에서는 6개월에 한 번씩 건강검진 하면서, 질병은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발견하고 나서 치료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따르고 미리 조기에 조금 가능성이 높을 때 확인을 하면 예방 관리가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기본 건강검진이면 어떤 항목이 있는 거예요? 건강검진 항목은 짜장이 나이 정도에서는 그러니까 성견 기준이죠. 1살 넘어가고 한 7, 8살 이내인 데는 이제 뭐 혈액 검사, 뭐 당연히 기본 신체 검사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 엑스레이, 그다음이 뭐 복부 초음파 검사, 그다음 소변 검사 정도. 요렇게가 기본 항목이 될 것 같고, 뭐 나이가 들면은 이제 안 좋은 부위에 따라 추가 검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 호르몬 검사라든지, 아니면 심장 초음파 검사라든지, 아니면 눈 안과 검사, 뭐 백내장 이런 게 올 수 있으니까 노령성 질환에 대한 어떤 검사들이 좀 추가가 될 수는 있어요. 오늘은 무엇이든 물어보게 짜장이와 예시자매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고요. 여기 짜장이 채널도 함께 가셔가지고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덕분에 진짜 좋은 정보를 많이 안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막 공부를 많이 한다고 했는데 역시 확실히 전문가 분께 듣는 거랑은 또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너무 도움이 많이 됐고 정말 좋습니다. 선생님한테 내려가고 싶어요. 병원 여기로 다시 오시면 될까요? 자꾸 사심 채우려고 해요. 네, 노력해보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